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아들 친구 녀석이랑 그렇고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50대에 접어들었는데 20대 초반인 아들의 친구랑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요. 아들의 친구 녀석 덕분에 제가 요즘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매일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네요. 요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친구는 민욱이에요. 마침 이번 주말에 아들이 학과 MT를 간다고 주말에 제가 혼자 있게 되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더니 민욱이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기대하라면서 아주 짓궂은 농담을 하는 거 있죠. 밤새 저랑 놀아준다면서요. 너무 능글맞은 민욱이의 농담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말았어요. 훤칠하고 훈훈한 20대 젊은 남자가 밤새 놀아준다는데 생각만 해도 심장이 마구 요동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에 저는 민욱이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민욱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저의 그 말에 민욱이의 눈동자가 흥분감에 반짝이는 게 느껴졌죠. 그렇게 달아오른 그 녀석의 눈빛만 봐도 저는 사실 주체가 안 되기도 해요. 젊기는 해도 민욱이는 정말 너무 멋진 남자인 게 틀림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자니 부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 이야기 한번 다 들려드려 볼게요. 민욱이와의 만남은 몇 달 전에 우연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친구를 한 명 집에 데려왔는데요. 바로 민욱이었죠. 처음 민욱이를 봤을 때는 네 집 아들인지 참 훈훈하게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키도 훤칠했고 성격도 싹싹한 게 호감이 가기는 했죠. 딱 벌어진 어깨며 체격이 어찌나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저 품에 안기는 여자는 좋겠다는 민망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네요. 저를 보더니 어머님이 아주 미인이시라면서 능글맞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젊은 애가 그런 농담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들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민욱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참 싹싹하다고 웃으면서 그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요. 등판이 어찌나 탄탄한지 속으로 감탄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첫 인사를 마치고 두 녀석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과일을 조금 가져다 주면서 자주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벌떡 일어나서 잘 먹겠다고 과일 접시를 받아드는 민욱이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그 동네에 살았는데 저는 민욱이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싹싹한 친구를 왜 처음 집에 데리고 온 건가 싶었는데요. 아마 아들이랑 성인이 되고 나서 더 친해진 모양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아들과 민욱이는 두어 시간 정도 방에서 실컷 수다를 떨다가 또다시 나가보게 되었어요. 넉살 좋은 민욱이는 종종 놀러 오겠다면서 살가운 인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이 약간 미묘한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저만의 착각이려니 했는데요. 집에 2번, 3번 놀러 올 때마다 민욱이는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이 녀석이 저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조심하려고 애를 썼어요. 오래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오래 지내온 저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평일에 집 근처 식당에 알바 삼아서 일을 나가곤 했는데요. 그날은 제가 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었거든요. 저녁 반찬거리나 살 겸 해서 동네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반가운 얼굴을 마주치게 된 거죠. 멀리서 민욱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저에게 다가왔고요.
싹싹하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장을 본 것들을 집까지 들여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일에 학교를 안 가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날은 수업이 오전에만 있는 날이어서 일찍 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오후 수업들이 휴강이 되었다나 뭐라나요. 그렇게 저는 민욱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라 집에는 저랑 민욱이 둘만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찌 보면 어색할 법도 한데 민욱이는 주절주절 이야기도 잘해서 그랬는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욱이의 학교 생활 이야기도 물어보고 집안 이야기도 물어보곤 했는데요. 대화의 내용보다도 그 아이랑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큰딸은 시집가서 자기 살림하느라 바쁜 편이었고요. 아들 녀석은 듬직하기는 했지만 저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저는 그때 민욱이라는 녀석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호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가끔씩 말동무가 되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저는 민욱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저녁 먹고 가라고 말이에요. 싹싹한 민욱이는 호쾌하게도 알겠다면서 대답을 해주었고요. 저는 기쁜 마음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민욱이가 와 있으니 집에 빨리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그날 무슨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늦는다고 말을 하는 거 있죠. 조금 섭섭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민욱이랑 단둘이 함께하는 저녁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민욱이랑 소소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민욱이의 손을 쓰다듬기도 했고요. 팔뚝을 슬쩍 터치하기도 하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어도 저도 여자이기는 하잖아요. 마음이 가서 그랬는지 자꾸 그렇게 흘리듯이 민욱이에게 손길이 향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민욱이 이 녀석도 그런 저의 손길을 조금은 의식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앉아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살짝 야릇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자 구경도 못 해본 게 10년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이를 먹었어도 욕구라는 게 조금은 남아 있었나 봐요. 마음 같아서는 민욱이처럼 멋진 남자랑 확 저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그냥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도 나누는 그런 시간에 만족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꽤 되었길래 저녁 준비를 할 겸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니 저도 모르게 살짝 손으로 허리를 짚으면서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는 민욱이가 허리가 아프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멋쩍게 답을 했는데요. 민욱이 이 녀석이 제 손을 잡더니 자기가 마사지를 조금 할 줄 안다면서 해주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수업 시간에 스포츠 마사지 하는 걸 조금 배웠다나 뭐라나요.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녀석이 제 손을 잡아 끌면서 거실에 엎드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잘 배웠으니 시원하게 주물러 준다면서요. 믿고 맡겨보라는 말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거실에 운동 매트를 깔고는 엎드려 눕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욱이는 천천히 제 허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확실히 젊은 남자라서 그런지 손길의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민욱이는 제 허리며 등 곳곳을 참 정성스레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좋아서 저는 중간중간 나지막한 탄식을 내뱉기도 했어요. 약간 민망한 소리를 조금 내기도 했는데요. 민욱이랑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부러 자제하지 않고 조금은 교태스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죠. 어떻냐고 물어보는 민욱이의 말에 저는 너무 좋다면서 마사지를 정말 잘 배운 것 같다고 답을 했어요.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민욱이는 제 몸 위에 올라타서도 마사지를 해줬는데요. 묵직한 그 녀석의 몸이 느껴지면서 야릇한 기분이 몰려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민욱이의 마사지에 완전히 저를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는 그 손길을 아주 만끽을 하고 있었죠. 너무 좋다고 중간중간 탄식을 내뱉기도 했고요. 좋아하시니 다행이라면서 민욱이는 다리도 주물러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라고 말을 해버렸죠. 어서 해달라고요. 사실 그때 이미 제 몸에는 신호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는 마음껏 소리를 내고 있기도 했고요. 엎드려 있다 보니 볼 수는 없었지만 민욱이의 숨소리도 조금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모를 수는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민욱이는 제 종아리며 허벅지까지 꼼꼼히도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남자의 손길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가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중 민욱이의 손길이 조금씩 민망한 곳으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냥 그 녀석에게 저를 맡기고 있었어요. 안달이 날 만큼 나 있었던 저는 민욱이도 원하는 거라면 거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욱이는 기회를 엿보는 건지 아니면 저를 안달나게 하려는 건지 계속 아슬아슬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잠시 마사지를 해주던 민욱이의 손길이 멈추는 것 같았죠. 민욱이가 망설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민욱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요. 민욱이는 그 말을 기다렸나 봐요. 거절하지 않고 민욱이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달아오를 만큼 올라있던 저는 민욱이를 받아주고 말았죠. 저는 사실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민욱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네요. 젊기도 하고 거기다 운동을 즐기는 편이라 그런지 민욱이는 정말 몸이 다부진 편이었어요. 이렇게 멋진 남자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아들의 친구라는 생각 같은 건 그냥 다 내려놓고 말았고요. 몇 년 만에 갖게 되는 그 시간을 저는 온전히 느끼기로 해버렸네요. 그렇게 연애가 끝나버리고 나서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민욱이에게 기댄 채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저는 교태를 부려댔죠. 이 녀석도 아줌마는 처음이라면서 능글맞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나다나 뭘 하나요? 너무 만끽을 해버린 건가 싶어서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해버린 사이가 되었잖아요. 저는 민욱이 네가 너무 멋진 남자여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라고 앙탈 섞인 답을 해주었죠. 그렇게 함께 누워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민욱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줌마 때문에 힘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말을 하고는 저는 일어났죠.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게 차려준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날 저녁은 제가 살면서 가장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서 밥을 하는 것부터 반찬까지 신경을 어찌나 썼는지 몰라요. 잠시 후 간단히 씻고 나온 민욱이는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냐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맛있게 잘 먹겠다면서 저를 뒤에서 살짝 안아주기도 했어요. 민욱이의 품이 얼마나 포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다정하게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아들의 친구 녀석이랑 그런 일을 벌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앞에 앉아있는 이 훈훈한 녀석이랑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너무 만족스러웠던 그 느낌은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도 먹어주는 민욱이가 예뻐 보이기도 했어요. 어쩜 그렇게 먹는 모습도 복스러운지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도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과일까지 예쁘게 깎아서 민욱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안아달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을 보니 9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아들이 불쑥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자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을 민욱이에게 털어놓았죠. 한 번 더 안아주면 좋겠는데 아들이 돌아올까봐 망설여진다고요. 민욱이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녀석은 오늘만 날이 아니니 종종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고 말을 해주었고요. 저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민욱이와의 썸이 시작이 되었네요. 민욱이는 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4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여자로서의 인생은 저무는가 보다 하고 반쯤 포기하고 산 게 사실이었는데요. 50 중반에 민욱이 같은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저랑 사정이 비슷한 또래 중년을 만나서 서로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는 했었지만요. 그런데 팔팔한 아들의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욱이는 저에게 온 선물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생각이 드니 민욱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녀석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만남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민욱이와 보내는 시간은 더 충실하고 싶어졌어요. 조금의 아쉬움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는 그렇게 자주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보름에 한 번 보기도 힘들긴 했죠. 물론 연락이야 자주 주고받기는 했지만요. 민욱이와 연애를 할 때면 저는 정말 정성스레 그 아이를 사랑해 주었어요. 남사스러운 것도 잊은 채 말이에요. 민욱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너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고요.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네요. 어떤 날은 그걸 입으로 받아서 삼켜버리기도 했는데요. 놀라는 듯한 민욱이의 표정을 보니 조금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놀라기는 했네요. 그렇게 꿈만 같은 민욱이와의 시간이 고맙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본인에게 정성스레 대하는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민욱이도 저에게 잘해주는 편이고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정말 잘 맞는 편이에요. 물론 가끔씩 저는 힘이 넘치는 민욱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 아들이 학과 MT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 잘 됐다 싶은 마음에 민욱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요. 저랑 마음이 통했는지 민욱이는 곧바로 저에게 답장을 주었어요.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저보고 기대하라면서 아주 짓궂은 농담을 하는 거 있죠. 밤새 저랑 놀아준다면서요. 너무 능글맞은 민욱이의 농담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말았어요. 훤칠하고 훈훈한 그 아이가 밤새 놀아준다는데 생각만 해도 심장이 마구 요동쳤거든요. 이렇게 나이 먹은 아줌마인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남사스럽기는 하지만 민욱이에게 제 진심이 담긴 답을 건넸죠.
그날은 민욱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정신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 그 시간들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시간들이에요. 언젠가 민욱이가 제품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욱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마음껏 만끽하고 싶네요.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을 정도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